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미팅이 무사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향후 전망도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동성 장세는 가까워졌는지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FOMC 미팅 결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기준금리를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25bp 인하했습니다. 9개월 만에 인하한 건데요. 성명문을 통해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하고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 12명의 투표위원 중에서 11명이 25bp 인하에 찬성을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스티브 미라는 이번 회의에서 50bp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만장일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계속해서 반대표가 나오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방향성과 관련해 가지고 치열하게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bp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조세 결과보다도 중간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중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급격하게 변동성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크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극도의 널뛰기를 보인 건데요. 끝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어떤 것들인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먼저 어제 경제전망 요약에서 공개된 점도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점도표에서는 연내 50bp 이하의 가장 많은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위원 19명 중에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2번 이상 인하를 보고 있는 의견이 10명으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가장 밑에 여기에 점이 하나가 찍혀 있는데요. 이 점은 스티브 미란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전투적인 행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서도 연내 남은 기간 동안에 10월과 12월에 각각 25bp씩 50bp 인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와 시장 전망치는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대규모 고용 수정치, 비농업 고용 지수가 크게 수정이 된 것은 노동시장이 더는 견고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 공급이 명백히 크게 줄었고 수요도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냉각되고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금리 인하의 배경이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공포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세 여파가 단기적이고 일회성 변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서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낸 결과를 해석을 하면서 주가 지수가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네, FOMC 미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거시경제 관련해서 지표 하나만 더 공유를 드릴 텐데요. 글로벌 M2 통화와 비트코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M2 통화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비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M2 통화 사이에는 100일 정도의 시간 격차를 두고서 M2 통화가 선행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2 통화 한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서 많은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결제 약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에 암호화폐 시장이 주요 암호화폐별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요. 글래스노드 집계에 따르면은 비트코인과 솔라나는 미결제 약정 규모가 줄어들면서 투기적 수요가 감소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더리움과 XRP, BNB의 미결제 약정은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늘어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FOMC 미팅이 일어나기 전에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상승 국면을 보이면서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FOMC 미팅에서 금리 인하가 발표된 직후에 미결제 약정이 크게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물 시장 활동과는 달리 현물 시장에서의 활동은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고 전체적인 추세도 하강 추세를, 즉 감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가격 상승 움직임이 실제 현물 수요보다는 레버리지 포지션에 의해서 더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유의미한 움직임이 또 하나 포착이 됐는데요. 미국의 기관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을 때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찍은 요 구간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 기관들은 중요한 저점 구간에서 바이더 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현재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여전히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관발 수요가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그 유입의 흐름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기 보유자 관련된 지표를 살펴볼 텐데요. 단기 변동성 추이는 단기 보유자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볼 지표는 단기 보유자 MVRV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최근 155일 이내에 코인을 매수한 단기 투자자의 평균 매수가 대비로 현재 시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지표가 1일 경계로 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5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단기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약 5%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높은 수익률은 아닐 수 있지만 이 구간에 있는 만큼 단기 보유자들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단행됐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의 이익 구간이 유지되거나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단기 보유자의 추이를 조금 더 좁혀서 155일, 즉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과 3개월 이내로 한번 좁혀봤을 때도 여전히 가격은 그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더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를 상회한다는 것은 시장 모멘텀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표 확인해 볼 텐데요. $10,000 이상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주소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 고래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특히 8월에는 이 주소수가 300개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유동성이 온체인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앞서 M2 통화를 살펴봤을 때 글로벌 M2 통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였고 이 얘기는 시장 예비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머니마켓 펀드에 예치되어 있는 자본도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계속해서 공급량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고래수에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온체인 유동성도 현재 대기하고 있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불확실성도 해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이 발생하더라도 조금만 더 시야를 갖다가 넓혔을 때는 상승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모든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장기 보유자와 고래들의 매도세도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그 중에서는 갤럭시 디지털 같은 또 중요한 기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갤럭시 디지털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크게 매도를 했고 이런 구간들이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어제 갤럭시 디지털은 바이낸스와 비트스탬프, OKX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800개 이상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은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솔라나를 매수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이어 멀티플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장의 과열 여부를 통해서 추가 상승과 조정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여러 지표상으로 시장은 과열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얼마나 과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메이어 멀티플 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지표는 중립 구간에 위치를 하면서 아직까지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지역 고점을 형성했거나 전고점을 돌파했던 구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메이어 멀티플 지표가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점은 그 구간 대비로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고 오히려 주요 지지 구간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사이클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고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SEC의 행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놓고 암호화폐 산업을 장려하겠다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에 부합되는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EC가 새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을 승인을 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암호화폐 ETF 상장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호화폐는 별도 심사 없이 ETF 상장이 자동으로 승인이 되게 했습니다.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한 암호화폐는 12개 종목이고 이미 ETF가 승인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도지코인, XRP 같은 코인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많은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솔라나와 XRP가 가장 임박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회의를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의 근본적인 성장에 발맞춰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스트레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이 일본과 미국에서 신규 법인을 각각 설립을 합니다. 비트코인 재팬과 메타플래닛 인컴이라는 회사인데요. 일본 신규 법인인 비트코인 재팬은 암호화폐 관련 미디어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고 메타플래닛 인컴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 운영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회사가 정체성을 완전히 비트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이슈도 몇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18일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이고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8일에 도지코인과 XRP 현물 ETF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품은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와는 다르고 솔라나 현물 ETF와 같습니다. 1940년 투자회사법을 통해서 출시되는 거고 간소한 방식으로 출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에 기반한 상품은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대거 출시될 예정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을 재무전략 관점에서 채택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DAT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과 샤프링크 게이밍 그리고 이더머신 같은 회사들이 꾸준히 전략적인 관점에서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디파이 디벨롭먼트나 유팩시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나스닥 상장사가 13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디파이 디벨롭먼트가 1,500만 달러 솔라나를 추매를 했는데 그보다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에 등판한 포워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40억 달러 증자를 추진해서 그 일부를 솔라나를 추가 매수하는 데 활용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는요 680만 솔라나를 보유하면서 기업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썸즈업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사가 200만 달러의 도지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지코인도 재무 관점에서 채택하는 회사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들이 이번 시즌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CBD 상으로 봤을 때 파이어 차트 상으로 118K와 120K의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는데 120K 매도벽이 더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양수 영역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바이낸스 고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다시 매수세로 진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은 관방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격렬하게 물량을 던져내면서 전체 주문량은 바이낸스 거래소 전체 CVD 상으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여전히 더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 사이에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52평선 상단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22평선이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현재 52평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임박하고 있는데요. 큰 거래량을 동반한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됐을 때 더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RSI 상으로도 MACD 상으로도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비트코인이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롱포지션과 숏포지션 추이 한번 살펴봤을 때 숏포지션은 117.5K 그리고 롱포지션은 114.5K에 밀집된 국면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숏포지션 밀집도가 더 크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구간을 먼저 청산하고 가격이 크게 움직이게 될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방향성으로는 언제든지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을 중심으로 한 상승장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